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윤입니다. 최근 경찰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짧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젠더 이슈를 다루려고 그 얘기를 적은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정 생활하면서 나와 내 가족들의 안전, 평안, 또 생명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 없어서 잠깐 그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오토기어는 기본적으로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사회 문제, 또 복잡한 이슈 이런 것들도 거의 가급적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격려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식들 공유를 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런 이슈들로 관심을 끌거나 이런 행동을 가급적이면은 더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경찰관 또 더 나아가서 소방관 관련된 문제, 이건 젠더 문제가 아니에요. 자질 문제입니다. 남자 경찰관, 여자 경찰관, 또 남자 소방관, 여자 소방관 할 것 없이 이 직업군과 관련된 사명감, 희생정신, 봉사정신, 또 이 두 가지의 값진 정신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체 능력,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죠.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경찰관, 소방관, 공권력을 가지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수죠. 희생정신, 봉사정신, 사명감.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저희가 경찰관, 소방관들을 왜 존경할까요? 이 흉기를 든 범인들, 흉악범을 만나게 되면요. 세계적인 격투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십시오. 네, 세계 챔피언인 격투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흉기를 들고 막 휘두르는 사람은 아무리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부상 피할 수 없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라. 이게 최고의 대응 방법이다. 호신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경찰관이 흉기를 든 범인과 시민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으로 막고 있을 때 본인이 다치거나 죽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런 생각이 바로 들 겁니다. 경찰관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남편 혹은 아내가 있겠고요. 자식들도 있을 겁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여기서 내가 생명을 잃으면 다시는 이 사람들, 내 소중한 가족들을 못 보겠구나. 내 소중한 생명이 내가 월급 좀 받으려고 이 일 했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들면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막아내고 몸으로 칼을 받아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시민과 자신의 생명을 지켜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체 능력 없이 어떻게 무력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관의 선발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소방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형 화재 현장을 몇 번 봤는데요. 정말 용광로 같아요. 활화산 같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막 두려움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방염복하고 산소통만 메고 거길 들어갑니다. 일말의 지체도 없어요. 그냥 화재 현장에서 인원 점검도 없이 그냥 도착하자마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들쳐업고 나와요. 잘 들쳐업고 나오시다가 그 구조자를 내려놓자마자 완전 탈진해서 바닥에 널브러져 계십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그 사람하고 인면식도 없어요. 나랑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아니 단순히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이걸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굳이 자기가 언제 다칠지도 모르고 언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런 극한의 직업을 선택을 했을까 하면 그 이면에는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있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경찰차,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소방차가 다가오게 되면은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바로 비켜드리고, 그리고 범죄 현장이나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면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박수를 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히어로, 영웅들입니다. 대단해서 그분들이 하늘을 나는 아닙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생명에 대한 그러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봉사정신, 희생정신, 시민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경찰관, 소방관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사명감이나 희생정신, 봉사정신이 없는 분들 혹은 그건 있는데 신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상황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을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민을 지켜야 되는 그 막중한 임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용감하고 가장 보호 본능이 투철하고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어머니입니다. 여성들도 모성 본능, 보호 본능, 또 그것으로 인한 사랑, 사명감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생각하고 있는 여성이시라면 그런 사명감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 그런 사명감을 통해서 본인이 시민을 지켜낼 수 있는 신체 능력을 키워내셔야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발을 안 하니까 두 가지가 다 결여되어 있거나 아니면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없거나 아니면 신체 능력이 없거나 하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시민을 두고서 도망을 치고 아니면은 뭐 늑장 대응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믿고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외력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남성은 저 하나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권력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안전하게 무슨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지켜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런 이슈들이 계속 생겨버리면 그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럴 때마다 자꾸 서장님들, 책임자님들 사퇴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퇴해서 좋은 거는 그 다음 차수에 계신 간부님들이시겠죠? 100명이 사퇴하면 뭐합니까? 그 뒤로 200명, 300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어이, 내가 빨리 이 자리에 들어가겠구나. 그 자리 채울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할 때 이거는 누구누구 경찰서장님이 근무하시는 거고 관할이라서 엄청나게 안전하고 잘 처리를 하겠구나 생각하고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경찰, 일선 소방관님들이 그분들이 희생과 봉사정신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책임자가 누군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액션을 하시냐면 이게 면피용입니다. 이렇게 관련자가 책임을 졌어. 이렇게 일선 근무자가 실수한 거를 책임자, 그 높은 사람이 책임져서 나갔으니까 이제는 뭐 됐지? 되긴 뭐가 됩니까? 선발 과정서부터 또 합당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한 그런 변별력 있는 제도. 그렇게 우리 사회의 히어로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데 앞으로 이런 일 계속 발생할 겁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때마다 책임자분들은 물러나겠고 물러날 때마다 뭐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 계속 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일들 계속 반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경찰관이나 소방관 이런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박봉을 받아가시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위험을 불사한다.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하신다. 이거 정말 숭고한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때문에 무서움을 극복하고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에게 박수를 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마땅히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만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수갑을 대신 채워주고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을 보호해주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 그리고 뻔히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나와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들, 그나마 있어서 지킬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 없게 되면 속수무책 아닙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사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위험, 공포영화도요, 막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처럼 막 피가 나대고 막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사람 죽어나가고 하면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디에서 어떤 위협이 어떻게 나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극도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공포는 인간이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 불안감, 그 염려,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을 노이로제 걸리게 하고 극도의 신경쇠약을 빠지게 합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체제가 불안전하거나 또 이런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게 되면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토교에서도 다루는 주제들이 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잘 지키자는 차원에서 정보를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관계가 없는 듯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정치 관련된 젠더 이슈,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자각,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중립을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전념을 할 건데 또 이런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이끌어내는 순작용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자동차 정보로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